오늘도 그 낮에 기관 강의가 있긴 했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하는 요 선생님이 모여 계신 요 공간은 우리의 아이들이 하는 사이트를 사용하시거나 혹은 거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거나 혹은 그거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한 300명 가까이 모여 있기도 하죠. 그 공간에서 제가 무료 강의를 최대 월 2 회까지는 좀 해 드리고 싶어서 좀 다양한 것들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서, 요거는 처음 오시는 여기 선생님들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관찰일지 있죠. 그 관찰일지가 표준보육과정 범주 내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잘하는 선생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발달 변화가 드러나고, 사진도 다 넣어서 이렇게 구강 검색을 하게 되면 뭐 1 학기를 검색하든지 3 개월을 검색하든지 몇 개월을 검색하면 이 아이의 발달 변화를 조금 알 수가 있고, 그동안 선생님이 누적한 뭐 한 줄 정도 이 아이의 특이사항을 작성한 것을 다 불러와 줘서 이렇게 연결 이어서 하면 이렇게 총평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정말 제가 가끔 막 뿌듯한 거는, 강의를 했을 때 모든 선생님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이 가장 저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짧게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 혹은 뭐 질문 형태로 하느냐, 혹은 영상을 좀 집어넣느냐, 어떻게 해야 이게 전달이 잘 될까? 그러면 그 전달이 되고 나서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왔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강사들은 그걸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이 날 알아보는 거는 별로 보람을 느끼지 않는데, 한 분 한 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되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뭐 평가를 남겼을 때는 '아,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니까 정말 뿌듯하다.'라고 하는데, 요 도구를 개발하고 나서 제가 정말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체크하면 반드시 관찰일지 교육을 절대 이제는 듣지 않아도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아이들의 보는 시야는 넓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에 저번 제가 무료 강의 때도 막 자랑을 했는데요. 한 선생님이 그동안에 작성한 3 월부터, 여기 보면 3 월부터 8 월간의 구강 검색을 한 거거든요. 아이의 이렇게 발달 변화 곡선도 이렇게 보이고, 3 월부터 8 월간에 작성한 선생님의 관찰 일지예요, 일지. 일지. 그런데 여기 보면 회색 바가 있어요. 이렇게 더 올라가야 돼요. 거의 A4 용지 한 바닥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여기는 매달 매달 적는 한 줄은요, 되게 이 아이의 특징만 적으면 돼요. 굳이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걸로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인대요. 아이들이 보여서 이러한 뭘 관찰해야 될지 보이기 때문에 안 적을 수가 없대요. 그냥 계속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이 선생님이 원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갈수록 이렇게 제가 관리자 모드에서 이렇게 보면 관찰일지 총평을 적는 거, 이건 정말 조금만 적어도 되거든요. 이거 제가 다 떨궈 내라고 했어요. 한 페이지 요거 보여지는 요만큼만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지우세요.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쓰니까 다 추려내야 됩니다 할 정도로 몇 줄만 적어서 이 달에 이 아이의 특징만 체크하면 되는데, 계속 적거나 결과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건 자동적으로 보이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떠한 도구를, 선생님들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도구를 많이 써 보시고, 그게 나의 업무 능력을 좀 높여주는 것, 내 업무를 대신하는 거는 선생님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예시문. 예시문을 우리 아이 그대로 적는 거. 절대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아이의 관찰 일지가 아니잖아요. 절대 그거는 개발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 개발하신 분도 참, 예시문에 우리 아이 이름만 바꿔 적는 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역량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표준보육과정 범주 내에 있거나, 혹은 선생님이 매일매일 기록했는데 그 아이의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다든지, 다양한 도구들 중에 나의 업무를 향상시키는 도구,
그거는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선생님들이 쓰고 나니까 요렇게 됐는데, 궁금한 사항들을 쪼끔 요즘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인제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쓰는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 사이트를 알았는데요. "이전에 관찰일지 작성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가능은 해요. 이전에 관찰일지 작성을 가능한데 뭐 1년 전 거 이거는 안 돼요. 몇 개월 전 거는 선생님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표 그래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나 인제 학부모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나 좀 멋있는 상담을 하고 싶어서 요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은 혹시 엄마가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할 때 어떤 내용을 상담하면 되나 해서 요 3개 정도만 제가 짧게 전달을 드리고 요 강의를 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 사이트 가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관찰 노트 들어가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전에 관찰일지 작성이 가능한 거였을 때 관찰일지에 들어가서 관찰일지 등록을 하고 아이를 원색을 검색하면 여기에 지금은 10월 월이지만 9월 걸 작성할 수 있긴 해요. 달별로 9월 걸 작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냐면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일화 기록이 아니라 그 표준보육과정 범주에 있는 수준별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전 거는 기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월 월을 기준으로 해서 9월 월부터 쪼끔 작성을 하고 9월 월, 10월 월, 11월 월, 12월 월, 1월 월, 2월 월에서 6개월 개월간 생활 기록부를 쪼금 배부하고 싶다면 고거는 좀 추천을 드려요. 9월 월 거는 작성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인제 다른 기관 교육 강의를 진행하면서 9월 월부터 좀 작성하고 싶어 해서 고 9월 월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작성월을 하고 여기 표준보육과정 범주에 있는 정말 이 아이 수준, 우리 반 아이는 2 세인데 아직까지도 요게 1세 수준밖에 안 된다. 0-1세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준보육과정 범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런 내용은 다 뺐어요. 제가 봐서는 아이들은 미흡한 거는 시도하지 않았거나 아직 경험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시도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내용을 좀 긍정적인 용어로 다 바꿨으니까 요렇게 그 아이 연령 수준으로 해서 쭉 체크하고 아까 그 선생님이 작성한 게 요런 거예요. 교사 관찰 기록 총평에 9 월에 특이사항. 특이사항을 도대체 뭘 적어야 돼요?"라고 했을 때 특이사항은 정말 이번 달에 이 아이한테만 나타난 특이사항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걷는 게 잘 안 되다가 잘 걸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등원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9월 월이 되어서 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아이 특이사항을 한 줄 정도 적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찰일지를 제가 쭉 적어 놨거든요. 자, 9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월 거까지 적어 놨는데 만약에 내가 9월 걸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10월 거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지금 8월 거 있죠. 7월 거. 이 7월 걸 수정하면 이 관찰 일지를 수정할 수 있고요. 복사를 하면 7 월에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달만 바꾸면 돼요. 달. 달만 바꾸고 7 월에 작성한 내용 쭉 읽어 보시고 변화가 있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이마다 영역별로 큰 변화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진 않아요. 한두 개 잠깐 일어날까? 혹은 '이번 달은 특이하게 의사소통 영역에서 얘가 쪼금 잘하네.'라는 것들이 있어서 요렇게 이 아이 수준별로 해서 그 전달에 있었던 걸 쭉 읽어 보시고 변화되는 것들을 작성하시고 또 총평을 10 월, 8월 총평을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9 월부터 좀 이전 달 거 적고 싶어요."라고 하면 추천드린 거 9 월부터 그 이전 달 1 학기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9 월부터 쭉 읽어 보시고 우리 반 아이 요렇게 체크를 하고 10 월은 이제 복사해서 변화되는 거 여기 보면 영역을 보시고 쭉 보시고 변화되는 것만 체크하고 저장을 하면 10월 거는 거의 9 월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10월 거는 한 아이당 적는데 한 1 분이면 가능하거든요. 거의 금방 끝날 거예요. 이렇게 매달 선생님이 쭉 읽어 보고 우리 반 아이의 변화를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표준보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 또 선생님이
앞에 내용. "이전에 관찰일지 작성 가능한가요?" 해서 앞에 딸 제가 1 학기 막 1년 전 거 그건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절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긴 있던데요. 제가 그런데 추천을 별로 안 드려요. 자 그다음 "도표 그래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나요?" 했을 때 우리가 1 학기 총평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 사이트에 썼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이 아이의 통계 그래프예요. 통계 그래프. 제가 작성한 아이의 3 월부터 7월 것까지 작성을 했거든요. 옛날 샘플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아이의 이렇게 통계 그래프예요. 통계 그래프 보면 주황색은 기본 생활 영역이고 그다음에는 뭐 요렇게 초록색은 의사소통 영역이어서 애들 통계 그래프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여기 안에 시작점도 다 다르고요. 이 점수가 다 이렇게 다 높은데 "이 점수 기준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거 궁금해할까 봐. 근데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아 선생님 여기는 월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점수치는 뭐냐면요." 점수치는 잘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관찰일지 작성할 때 보면 요 하나하나마다 제가 다 점수화를 해 놨어요. 다 점수화를 넣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번 달에는 이 수준이었지만 다음 달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 수준이 그대로겠죠. 그런데 쪼끔 더 수준이 높아지면 수준이 쪼끔 더 점수가 높아지겠죠. 고 차이. 하나하나를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점수를 제가 다 책정해서 넣어 놨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점수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정한 항목도 아니고 표준교육과정 범주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항목들에 따라서 어떤 항목은 쪼끔 긴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영역마다 어떤 항목은 쪼끔 짧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고 항목에 따라서 점수치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 선생님께서 "아 그러면 요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 건지 엄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요 부분도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한테 설명할 때는 요 점수 거의 저는 선생님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요렇게 좀 내려오는 하얀 곡선도 일부러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상승 곡선을 이루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천천히 하다가 어떤 순간 몇 월 달에 확 올라갔다가 다시 그대로 유지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 지금까지 저희가 체크리스트 한 것을 다 수치화해 놓고 다 통계를 냈는데 어머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어느 달에 좀 빠르게 상승을 했는지 혹은 어느 달에 아이가 하향 곡선을 이루어졌는지 혹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항목은 왜 그런지 그 부분을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요거는 점수가 높아져서요. 이 아이가 이걸 잘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모든 6 가지 영역 중에 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체크했는데 이번 달에는 이만큼 상승 곡선을 이루었는데 만약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높을 수도 있어요. 신체 운동이 높을 수도 있고요. 이번 달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보니까요 어머님 요때부터 아이가 문장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 기간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을 상담하면 좋고요. 뭐 안에 점수보다는 어떤 완만한 곡선을 이뤄나는지 왜 계속해서 이 아이는 평균 수치가 계속 변화가 없는지 혹은 왜 조금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표 그래프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냐면 항목마다 다 개수가 똑같은 거 아니고 다 다른 개수가 있고 선생님이 수준별로 나눠서 제가 다 체크되게 되어 있으니까 체크한 분량대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체크했는데 통계적으로 어떤 점수가 높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도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학부모님 상담할 때 어떤 내용을 상담하면 되나요?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완만한 곡선을 이루기도 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지 않은지 선생님이 한번 매달 작성한 내용들이 있죠. 그걸 한번 검토해서 보시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3 월부터 작성한 내용 총평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 3 월부터 4 월까지 수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선생님들이 한 줄 한 줄 적었던 거를 자 3월 거를 위로 끌어올리고 4월 거는 내가 대충 별로 메모를 안 했네. 그럼 5월 거를 작성한 거를 위로 끌어올리고 이 순서대로 요렇게 수정을 하고 6월 것도 수정을 하고 요걸로 선생님이 안에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쪼끔 보완하시면 돼요. 이어붙이기 여기 달별 이런 것도 치고 3 월보다는 학기 초 이런 걸로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 보고 맞아 제가 특이사항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학기 초에는요 낮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런데 6월 되니까 어디 자리에서 어떠한 상태로는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 공간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요렇게 선생님이 특이사항을 적어 놓으면 요대로 선생님이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설명하고 사진도 그대로 있어요. 요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는 요걸 배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가 있지만 매달 우리 아이들 강의 요것도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다른 강의 때문에 우리 아이들 사용법도 궁금한데 이건 언제 해 주실 거예요 해서 짧게 요 정도만 강의를 진행하고 제가 요거 녹화본은 이제 마치고